여러분, 이 소스를 아십니까? 단순한 고기 소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작은 갈색 소스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에반스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푸드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연구하고 있죠. 제 일이요. 쉽게 말하면 세계 각국의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한국에서 어떤 갈색 소스를 접하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쌈장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스가 제게 어떤 맛의 혁명을 선사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제 한국인 동료 유진이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오늘은 삼겹살 도시락인데 같이 먹어볼래요? 삼겹살이라니요? 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법한 고급 고기를 직장 점심 메뉴로 가져오다니 호기심이 생긴 저는 기꺼이 유진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도시락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고기도 상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갈색 소스였습니다. 이건 뭐야? 초콜릿 소스인가? 아니면 된장? 아, 이건 쌈장이에요.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한국 소스인데 한번 먹어봐요. 유진은 능숙하게 삼겹살 한 점을 상추에 싸서 그 갈색 소스를 듬뿍 올리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한 입 베어 문 순간, 여러분,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맛이지? 짭짤하고 달콤하며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매운맛이 느껴지더군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스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쌈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소스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하는 궁금증이 날마다 커졌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진에게 쌈장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쌈장은 뭐로 만들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맛있지?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기본으로 해서 참기름, 마늘 같은 재료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삼겹살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그런데 직접 먹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진짜 삼겹살 파티예요. 유진의 초대는 거절할 수 없었죠. 쌈장의 비밀을 직접 파헤칠 기회라니요.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인터넷에서 발견한 쌈장의 또 다른 모습들이었습니다. 삼겹살뿐만 아니라 빵, 핫도그, 심지어 피자까지 쌈장과 함께하는 사진이 넘쳐나더군요. 그뿐인가요? 댓글마다 쌈장은 진짜 중독된다. 무엇과도 어울리는 마법 같은 소스다라는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세계는 아직 쌈장의 매력을 모르는 걸까?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추, 마늘, 고추가 가지런히 놓인 테이블 한쪽에는 작은 그릇에 담긴 쌈장이 있었죠. 루카스, 이제 진짜 쌈장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됐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작은 소스 하나가 한국 문화의 심장부로 저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요. 루카스, 삼겹살은 기다림이 중요해. 이 노릇노릇한 상태가 바로 최고의 타이밍이지. 유진은 집게를 능숙하게 움직이며 삼겹살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의 기름이 숯불 위로 떨어질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테이블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상추와 깨씹, 쌉싸름한 고추, 알싸한 마늘,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그릇 속의 쌈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였죠. 루카스, 이건 단순히 고기와 소스가 아니라 한국인의 식문화야. 유진의 설명은 삼겹살과 쌈장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쌈장의 유래와 역사까지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쌈장은 사실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 소스야. 당시엔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지만 쌈장에 고기를 찍어 먹거나 상추쌈에 얹어 먹는 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나 특별한 날에 많이 했지. 그가 말하길 쌈장의 기본 재료인 된장과 고추장은 각각 발효 기술이 담긴 한국인의 전통적 지혜를 보여주는 재료라고 했습니다. 특히 된장은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발효시켜야 완성되는 시간의 음식이었고, 고추장은 고추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조미료 혁명을 이끌었던 소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참기름과 다진 마늘, 설탕 등을 가미해 쌈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쌈장은 한국 음식의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룬 상징적인 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쌈장은 단순히 고기용 소스가 아니라 전통의 정수를 담은 보물이야. 자, 이제 직접 먹어봐야지. 유진은 능숙한 손길로 삼겹살 한 점을 상추 위에 올리고 마늘 한 조각과 고추를 얹은 뒤 쌈장을 듬뿍 올렸습니다. 자, 루카스. 한 입에 먹어야 진짜 맛있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삼겹살의 고소함과 쌈장의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 그리고 마지막에 느껴지는 은은한 매운맛이 완벽해. 이런 조합은 어디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어.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삼겹살 없이도 맛있다는 거야. 그는 따뜻한 밥을 한 숟갈 떠 상추 위에 얹고 쌈장을 올려 쌈밥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어릴 때도 자주 먹던 방식이야. 고기가 없을 땐 밥만 싸서 쌈장을 올려 먹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어. 루카스는 쌈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고기가 없는데도 쌈장은 밥에 강렬한 풍미를 더해줬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하며 약간 달콤한 쌈장의 맛이 상추의 신선함과 어우러지며 새로운 차원의 맛을 선사했죠. 유진, 이건 정말 대단해. 쌈장은 밥이랑 먹어도 이렇게 맛있고 고기와도 완벽하게 어울리잖아. 심지어 상추의 맛까지 살려주는 느낌이야. 이런 소스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유진, 왜 이 소스는 한국에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거야? 세계 사람들은 왜 쌈장을 모를까? 유진은 어깨를 일쓱하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아직 삼겹살 문화와 함께 쌈장이 해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한국에선 쌈장은 거의 모든 식탁에 올라.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쌈장을 활용하거든. 예를 들어 쌈장찌개나 쌈장볶음밥 같은 요리도 있어. 이 말을 들은 루카스는 그날 밤 쌈장이 한국의 식탁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으로 올라갈 잠재력을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쌈장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쌈장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그 뿌리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쌈장은 단순히 고기와 함께 먹는 소스가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의 철학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조사 끝에 쌈장이 된장과 고추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두 장류의 본고장인 전라북도 순창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창은 된장과 고추장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걸 알면 쌈장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의 추천에 따라 저는 순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순창에서는 전통 장 담그기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쌈장의 뿌리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순창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을 입구에서부터 강렬한 발효된 장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놓인 수많은 장독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죠. 항아리마다 다른 크기와 모양을 가진 장독대 속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씨, 이 항아리들 속에서 쌈장의 핵심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관계자가 안내하며 장독대 뚜껑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된장과 붉은 고추장은 강렬한 향을 풍기며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졌고 고추장은 고추와 찹쌀, 메주가 만나 완성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되며 자연의 시간과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장류들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메주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빻으며 장의 첫걸음을 경험했습니다. 절구질을 하며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이 과정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장 담그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저를 몰입하게 만들었죠. 장유명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메주는 단순한 콩 반죽이 아닙니다. 정성과 기다림이 맛을 결정합니다. 서두르면 좋은 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작업이 단순한 요리의 한 과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알의 콩이 메주가 되고 메주가 된장으로 다시 쌈장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떠올리니 그저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순창의 한 작은 식당에서 다양한 쌈장 요리를 맛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삼겹살과 쌈장 조합은 물론
쌈장을 넣은 찌개, 쌈장볶음밥, 심지어 쌈장을 곁들인 쌈밥까지 각기 다른 형태로 변신한 쌈장은 어느 요리에서나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쌈장찌개는 구수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비슷하지만 쌈장이 들어가니 조금 더 짭짤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느껴졌죠. 쌈장볶음밥은 쌈장의 짭짤하고 달콤한 맛이 밥알 하나하나에 배어들어 강렬한 감칠맛을 선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스가 아니야. 쌈장은 요리의 중심이 될 수 있어. 저는 쌈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하며 이 매력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은 장 담그기 퍼레이드였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전통춤, 풍물놀이가 어우러져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죠. 퍼레이드를 보며 저는 쌈장이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역사를 담은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순창에서 얻은 모든 영감을 바탕으로 저는 쌈장을 세계 무대에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쌈장은 단순히 고기와 어울리는 소스를 넘어 무한한 조합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지닌 만능 소스였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는 팀원들과 함께 쌈장을 다양한 요리에 응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루카스, 쌈장을 버거에 넣는 건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요? 좀 더 혁신적인 조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좋아. 그렇다면 쌈장을 디저트에도 넣어보자. 쌈장 초콜릿. 아니면 쌈장 캐러멜? 이렇게 농담처럼 시작된 회의는 어느새 진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험은 쌈장 버거였죠. 자, 이제 버거번에 케첩 대신 쌈장을 발라보자. 치즈와 패티, 그리고 채소를 올리고 마침내 완성된 쌈장 버거를 한입 베어 문 순간 팀원들의 표정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뭐지? 너무 맛있어. 쌈장이 패티의 풍미를 완전히 살려주잖아. 이 정도면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야. 다음 실험은 쌈장 디핑 소스였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를 쌈장에 찍어 먹어본 팀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감자튀김과 소울메이트야. 케첩은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쌈장의 시대야. 쌈장 디핑 소스는 프렌치 프라이뿐만 아니라 나초, 치킨 윙, 심지어 야채 스틱에도 환상적으로 어울렸습니다. 쌈장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저는 뉴욕 중심가에서 작은 시식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쌈장 버거, 디핑 소스, 그리고 쌈장으로 맛을 낸 샐러드 드레싱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스인가요? 라며 조심스레 다가왔던 사람들은 한입 맛본 뒤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죠? 짭짤하고 약간 달콤한데 마지막에 매운맛이 딱 남아요. 정말 중독적이에요. 쌈장. 한국 소스라고요? 이거 대체 어디서 살 수 있죠? 한 여성은 프렌치 프라이를 쌈장 디핑 소스에 찍어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케첩보다 훨씬 좋아요. 이 소스는 완벽해요. 어떤 사람은 쌈장 샐러드 드레싱을 맛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드레싱 때문에 채소가 맛있게 느껴져요. 쌈장이 이런 효과도 있나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쌈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을 잠재력을 가졌어. 그렇죠. 쌈장은 단순히 소스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팀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쌈장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제품 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쌈장 버거 소스, 쌈장 디핑 소스, 쌈장 드레싱은 기본. 여기에 쌈장 스프레드와 쌈장 토스트 소스까지 추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쌈장 제품들이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쌈장 디핑 소스는 감자튀김의 새로운 짝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쌈장 드레싱은 샐러드에 신선한 맛을 더하며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SNS에는 쌈장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법이 넘쳐났습니다. 쌈장을 빵에 발라 먹었더니 완전 대박. 이건 한국이 준 최고의 선물이야. 쌈장으로 피자에 찍어 먹어봤는데 이건 피자의 신세계다. 쌈장은 이제 단순히 소스가 아닙니다. 한국 전통의 정성과 기다림, 그리고 현대적 혁신이 결합된 글로벌 소스가 되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쌈장은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요.
쌈장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을 무렵, 저는 다시 순창을 찾았습니다. 쌈장의 뿌리와 한국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창은 여전히 고즈넉했고 장독대는 묵묵히 발효의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온 놀라운 소식, 한국의 전통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쌈장의 성공이 단순히 맛의 확산이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죠. 유네스코 등재 소식이 전해지자 순창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풍물놀이를 펼쳤고 장독대 사이를 걸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장 담그기 문화를 기념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씨, 우리 장이 이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쌈장을 통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순창에서 배운 기다림과 정성의 철학 덕분입니다. 순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쌈장의 성공을 넘어 한국 전통장 담그기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쌈장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적이었습니다. 쌈장은 단순히 한국의 삼겹살 소스를 넘어 글로벌 미식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대형 마트의 매대에는 쌈장 기반 제품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손쉽게 쌈장을 구매하는 모습은 제가 꿈꿨던 이상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쌈장은 단순히 고기와 함께 먹는 소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담은 특별한 다리입니다. 저는 순창에서 배운 철학과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제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쌈장처럼 매력적인 한국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